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테크벙커입니다. 저는 AI 팀장이고요. 네, 저는 황인진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제 가장 궁금한 주제 중에 하나죠. IP 지원 사업인데요.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비용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원을 네. 받으려고 하는 게. 근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들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데 찾아보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쭉쭉쭉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주제를 이거 정한 이유는 네. 믿을 수 있나? 아, 내가 모르는데 네. 뭘 알아야 이거를 걸러올 그렇죠. 텐데 네. 팩트 검증이 그래도 아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든 뭐 챗GPT든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정확도에 엄청 놀랄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네. 이 IP라는 이 분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부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답변이 잘 나오지만 앞으로 설명해드릴 지원 사업들이 용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용어 있다 보니까 그냥 지원 사업이라고 크게 포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부족한 정보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지원 사업이 섞여가지고 네. 답변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오늘 알아가시고 거기에서 맞는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물어보신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또 오늘 최대한 제가 많은 정보들을 드릴 테니까 네네.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특허 출원 한 건에 최소 이제 한 200, 300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맞습니다. 네. 금액이잖아요. 출원할 때 뭐 2, 300만 원 들지만 특허라는 게 출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출원하고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등록까지 이루어지는데 네. 총 크게 보면 세 단계인데 세 단계별로 다 조금씩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500만 원 정도 네. 수준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쉽지 않죠. 스타트업들에게 500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덜썩게 내는 거는 네. 사실 쉽지 않아서 진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도 잘 받을 수 있고 네. 밸류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고요. 출원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을까요? IP 지원 사업들은 가장 큰 것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나래라는 게 있고 네. IP 긴급 지원, 지식재산 긴급 지원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셋 다 이제 RIPC라고 해서 지역 지식 재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세 가지가 IP 지원 사업에서는 대표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P 나래는 컨설팅 사업이에요. IP 컨설팅 사업이고 20%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2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 네, 네. 거죠.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비용을 다 그 사업비 내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아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그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등록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죠. 네. 심사 단계에서 비용이라든지 등록 비용을 잘 지원하지 않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타트업한테 인기가 많고 네. 하지만 이건 포커싱은 출원에 맞춰진 건 아니고 컨설팅 네. 한 8회 정도 컨설팅이 이루어질 건데 그 컨설팅 하면서 강한 특허 좋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네. 최종 그 결과물로서 특허까지 출원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 컨설팅의 측면은 IP 나래고 네. 긴급 지원은 필요한 어떤 컨설팅이 되었던 아니면 출원이 되었던 뭐 특허 맵 혹은 영상을 만드는 거, 네네. 시제품 만드는 거 네. 이런 것까지도 다 건별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고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IP 나래와 가장 큰 차이는 IP 나래는 스타트업 위주예요. 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한테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면 네. 이 지식재산 긴급 지원은 그냥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범위에서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또 글로벌 IP 스타 기업. 스타 기업. 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오, 예. 네.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키워드를 넣지 않았을 때는 네.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는 거는 네. 글로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해외로 진출할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수출 바우처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수출 바우처의 IP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하.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게 출원뿐만이 아니라 뭐 중간에 뭐 OA 같은 심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일부 지원이 되고 기반은 수출, 해외 진출
해외 출원이 있는 기업들한테 네.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IP 나래 긴급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IP 스타 기업 갈수록 좀 더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스타트업에서 중소, 네. 그다음에는 중견까지도 그만큼 사업비도 조금씩 크고요. 아, 그래요? 네네. 스타 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돼서 사업비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IP 나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상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어떤 회사의 대상일까요? 네, 일단 IP 나래 신청 자격이 되는 기업은 창업 7년 차 이내 기업이고요. 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10년 차까지도 가능합니다. 네네. 신산업 분야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을 다 포함하는 건데 상세한 것은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년까지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IP 컨설팅이라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지는데 기술 컨설팅, IP 경영 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거든요. 네. 이제 기술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냥 특허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네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특허로 포진되어 있는가 네. 이런 것들 다 조사해주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경영 컨설팅 같은 거는 이 IP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인증이라던가 뭐 다른 어떤 인증 사업들의 그 IP를 인용할 수 있고 뭐 직무 발행 보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 회사 경영에 좀 더 IP를 녹여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컨설팅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컨설팅의 결과로서 나오는 어떤 특허의 공백 영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우리의 기술 영역에서 특허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좀 공백 영역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특허를 좀 메이킹해준다거나 특허의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킨다거나 그 결과로서 특허 출원 등록까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사업이고요. 네네. 스타트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특허 IP 관련해서는 올인원으로 그래도 케어해주는 맞아요. 그런 네. 시스템이 갖춰져 그렇죠. 있는 거라고 네. 느껴지는데 그 과정을 한번 밟고 나면은 네. 다음부터도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특허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특허 조사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좀 체계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년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완전 초기 기업도 포함일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선정되는 기준들이 네. 매출인지 뭐 어떤 기준이 뭐 있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1년에서 7년 상당한 맞아요. 기간이거든요.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준이 이게 공개되어 있는 기준이 잘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IP에 대한 관심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 기업이냐? 네. 기술 기업은 자연스럽게 IP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 IP의 확보를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돼.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IP가 이만큼 중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정량적으로는 특허의 개수도 들어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차, 2년차는 특허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IP의 관심도, 위급성.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IP가 시급하다, 시급성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잘 녹여놔야지만 네. 그리고 뭐 매출은 시대 상황에 따라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 시국에서는 그런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스타트업 초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나온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많이 보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발생 계획이 좀 뚜렷하게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기업 그 정도의 사업 계획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볼륨보다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혹은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청을 앞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신청하면 좋다. 아니면 방법에 좀 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서 신청하냐 하면은 RIPC 지역 지식 재산 센터 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공고가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IP 나래는 2월에서 3월까지의 공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한참 이제 지원하고 있는 시점이 될 건데 사업 계획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이제 자가 평가하는 진단 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인데. 진단 키트를 가지고 먼저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를 가지고 걸러내고 기관에서 컨설턴트가 와서 실사를 할 건데 그 실사에서의 어필이 제일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냐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사 단계에서 다 이야기 될 겁니다. 네. 실사에서 컨설턴트한테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걸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IP에 관심도가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특허가 중요한 겁니다. 특허만 있으면 이야기 덧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특허도 확보하고 있고 이걸로 매출을 발생시킬 거야. 우리의 기술력 남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잘 설명해야 돼요. 이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네.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따라서 통과가 되냐 마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발표 평가의 기회는 없다 보니까 실사 단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어필해야 되고 네. 또 하나로 보는 게 IP 인력이에요. 네. IP 전담 인력이 있느냐. 스타트업 단계에서 많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변리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사실 뭐 네. 듣기만 해도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꽤 많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인하우스 변리사님들이 스타트업에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만큼 IP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내부적으로 IP 인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은 IP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네. 뭐 그런 것들이죠. 사실 결국 인력, 특허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술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기술력, 차별화 포인트, 예, 사업화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턴트님에게 잘 설득시켜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및 정산 단계가 있잖아요.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원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데 정신없이 막 할 거예요. 2월, 3월 이렇게 해서 맞아요. 네.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은 사실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막상 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면서 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둘 수 있으면은 그리고 뭘 또 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IP 나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 결과물로서 좋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근데 기업들은 이 출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공짜로 출원하네? 뭐 아싸. 거기 맞춰져 있다 보니까 처음 미팅부터 계속 출원만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IP 나래를 쓴다고 하면은 지원한 단계에서 한번 미팅을 가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라라고 출원이 절대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수행 절차를 보시면 되는데 8회간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8회 동안 대면 또는 비대면 미팅을 하게 되는데 대면 위주고 변리사와 수의 기업과 기관 네. RIPC에서 나오시는 컨설턴트 세 분이 실수로 만나서 8회간 미팅하거든요. 네. 한 100일 정도의 한 8회간 미팅을 하면서 새로운 걸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뭐 경쟁사 분석이라던가 특허 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특허로 확보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 그다음 기술 트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인드맵 분석한다거나 네. 이런 컨설팅을 이제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회피 설계 혹은 침해 분석이라고 하죠. 크리티컬한 특허를 발견하면은 네. 이 특허를 죽여야 된다. 혹은 이 특허를 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허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가 이제 8회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은 어떤 곁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인지 안 하고 들어오시면은 싸워요. 아, 네. 누가 누구랑 싸워요? 수혜 기업과 컨설턴트가 싸워요. 아, 컨설턴트의 잘못은 보다는 사업의 본질을 네. 뭔지 명확하게 알고 지원하셔라. 네. 그리고 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 드실 수는 있어요. 수혜 기업들 입장에서는 출원이 급하잖아요. 네. 권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 미국 특허를 살펴보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그런 경우가 꽤 있지만 이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분명히 시리즈 A 넘어가는 탄력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거 없으면 투자도 안 돼요. 시리즈 A가 넘어가면은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으로는 절대 투자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해외 진출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디폴트로 나와야 되는 게 IP, 그러니까 해외 IP의 포진 위험도 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IR 할 때. 그때 이 IP 나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아시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IP 나래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이후부터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IP 나래는 수혜 기업이 특허 법인을 선택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수혜 기업은 이제 IP 나래 신청하게 되고 그 RIPC라는 기관에서
이 기술 분야에 맞는 특허 네. 사무소 5개를 먼저 추천하거든요. 아. 네. 추천하게 되고 네. 그 중에서 그 5개의 추천 리스트 중에서 수익앱이 선택한 구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컨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100% 분들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네. 대신 이제 IP 나래가 이런 사업이구나 이 정도를 먼저 변리사와 상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지원을 해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 이것만 신경 쓰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부분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명확해요.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IP에 시급한 부분들인지 IP를 확보를 해야 되는 권리인지 이 시장에서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들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자료를 좀 드리죠. 음. 그거를 사업 계획서에서 잘 녹여서 쓰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전 컨설팅은 들어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전체적으로 해보자면은 IP 나래 그 다음에 긴급 지원, 네네네. 그 다음에 글로벌 IP 스타 IP 기업. 스타 기업.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고 네. 그 중에서 오늘 IP 나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고요. 네. 출원에 중점이 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컨설팅에 네.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맞아요. 생각보다 긴 기간을 함께 맞아요. 한다. 네. 이런 것들만 일단 미리 알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전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됐을 때 못 만날 수 있다. 정확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정도 일단 포인트만 가져가시면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저희는 마무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테크 벙커였고요. 생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